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022년 9월 24일 토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보겠습니다. 어제가 2022년 100일 남은 날이라고 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어제 23일이 추운 100일, 2022년도 100일이 남았고 이제 오늘이 이제 99일 카운트다운 들어간 것 같습니다. 2022년 목표했던 것들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또 올 연말까지 그러니까 2022년 12월 31일까지 혹시라도 세우실 도전 목표가 있으시면 한번 도전해 보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어제에 이어서 멘탈을 강하게 하는 10가지 문장 중에 두 번째로 멘탈을 강하게 하는 두 가지 문장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은 5분 이상 하지 마라. 5분 넘으면 더 해봤자 소용없는 거다. 넷. 우리는 실제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고통받는다. 걱정과 고통에 대한 생각을 멈추고 긍정의 마인드로 돌아서자. 감사 스마일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된다는 생각, 그리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을 하자는 그런 긍정의 마인드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을 해 보시기를 기원드리고, 오늘 이야기 드릴 주제는 감사 스마일이 이제 고양 창능 S3블럭 관련해가지고, 이제 현상 설계 공모를 갖다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현상 설계 공모 당선작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야기 좀 드리고, 창능 3기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또 새로운 소식들 제가 좀 몇 가지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S3블럭 보시게 되면 청년 원가주택으로 이제 민간 분양에서 변경이 된 것 같고, 세대수는 1438세대, 그리고 60제곱 이하에서 주력 평수가 55라든지 59 타입이 지금 주력 평수가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또 74라든지 84가 전혀 공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또 74 타입이라든지 84 타입도 공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분양가가 관건인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분양가가 착하게 나올 것 같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들은 나오게 되면 제가 감사스마일 TV 구독자분들께 계속해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창릉 3기 신도시는 보시는 것처럼 사전 청약을 포함한 천마을 조성이라든지 토공 유동 계획이라든지 문화재 및 송전 철탑 지중화라든지 군부대 이전 시기 등을 종합 고려해서 단계별로 3단계로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먼저 1단계는 쉽게 설명드려서 이케아에서 원흥 7단지 앞쪽으로 해서 천마을 들어가는 단지로부터 해서 화정과 행신이 맞닿아 있는 S1블록 쪽에 있는 부지를 먼저 1단계로 공사를 갖다가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벌말마을이라든지 그 다음에 창릉역, GTX-A 창릉역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망월산 일대, 그리고 창릉 테크시티가 들어오는 지역을 2단계로 두 번째로 이제 개발을 추진을 하고, 3단계는 용두 사거리 위쪽으로 해가지고 삼성 지구를 맞닿고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3단계로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은평뉴타운도 1지구, 2지구, 3지구 있는 것처럼, 그리고 삼성지구, 예를 들어서 삼성지구 개발 같은 경우에도 구역을 좀 나눠서, 그러니까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계별로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맞다, 우후죽순으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추진하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파이낸셜 뉴스의 김서연 기자님 기사로 LH 3기 신도시에 윤정부 첫 주거 사다리 놓는다. 8.16 대책 일환으로 주거 사다리를 갖다 복원하고요.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주택을 주변 시세 70% 이하로 공급을 예정을 할 건데, 저금리라든지 초장기 모기지를 적용을 해서 첫 번째로 선보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이 속도가 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은 하남에 있는 교산 신도시의 조감도의 모습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사진은 창릉 문화공원 조감도입니다. 상당히 멋지죠. 저는 어제도 제가 용산 관련해가지고 용산 미래도시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3기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신도시의 패러다임이 많이 변화될 것 같고, 특히 저는 이제 창릉 신도시의 컴팩트 시티로 해서 조성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저는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사 내용을 좀 살펴드리면, 끊어진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러니까 3기 신도시에 처음으로 적용될 전망인데,
3기 신도시에 건축되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라든지 주차 편의 향상이라든지 가산비 반영 등을 해서 주택 품질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지금 전망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8.16 대책 3기 신도시 조성을 해서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3기 신도시 핵심적으로 적용되는 게 청년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청년 원가 주택인데, 이제 창릉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S3블럭이 지금 원래는 S3블럭이 민간 분양 필지로 계획돼 있었는데, 이게 청년 원가 주택으로 해서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S3블럭에 대해 가지고 뭐 도로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뭐 도로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앞쪽이 어떻게 보면 영구 조망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봉제산이라든지 이런 산들이 있어서 상당히 쾌적할 것 같고 또 조용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도시로 개발되고 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양질의 교육 환경도 지금 조성되는데, 저는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창릉 3기 신도시 내에 특수 목적 고등학교, 외국어를 갖다 할 수 있는 고등학교도 지금 설립을 갖다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100% 국공립 유치원이 설립되고 입지와 규모 등 도시계획에 있어서 학교 용지가 우선 반영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LH는 모든 3기 신도시에 스마트 미래도시 특화 요소를 도입해서 현재 지금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스마트 시티 특화 전략이 마련되고 있어가지고 개별 스마트 시티 시범 사업, 그러니까 용산도 스마트 시티로 지금 개발한다고 하는데, 1기 신도시라든지 2기 신도시가 스마트 시티로 개발하기는 조금 제한되지만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을 갖다 시작하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로 시범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주택 공급을 갖다 높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떤 분들 이야기는 또 안 된다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신 분들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시간의 문제지, 시간이 좀 빠르게 되나, 좀 뭐, 예를 들어,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되느냐, 그 차이지, 제가 생각했을 때 국가에서 계획하는 거는, 계획대로 되는데, 감사 스마일도 생각했을 때 2027년에서 2028년은 조금 빠를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아예 넉넉하게 2028년에서 2030년을 내다보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 중에서 창릉에 당첨되신 분들이나 아니면 또 창릉 3기 신도시에 또 공공이라든지 민간 분양을 갖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이런 것들 감안하셔가지고 준비하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사를 좀 살펴드리면, 도로와 관로 등 도시의 기반 인프라를 시공하는 조성공사가 지난 4월 인천 계양 착공을 시작을 해가지고 6월 또 8월 같은 경우 고양 창릉 순차적으로 발주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LH가 이제 이런 속도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현 정부 임기 내에 주택 공급 성과를 조기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 LH 관계자 같은 경우는 3기 신도시는 서울 도심까지 접근성이 뛰어난 양질의 입지에 대규모의 주택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라서 3기 신도시 조기 추진을 통해 국민 주거 안정이 보다 안정적이면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3기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소식들 있으면 이야기를 드리기로 하고요. 청년 원가주택 관련해가지고, 주거지원 종합대책이 10월로 연기됐습니다. 이거는 뭐 알고 계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에 50만 가구가 지금 공급될 계획인데, 정부에서 이제 이번 달 9월 달에 지금 발표를 하려고 했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음 달로 연기됐다라고 지금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청년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제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40년 이상 장기 대출이라든지 저금리로 지원하는 금융 지원도 함께 제공을 할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택 공급 물량의 30% 이상과 역세권 정비 사업의 기부 체납 물량 등을 포함해가지고 청년 원가라든지 역세권 첫집 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가지실 이제 고양 창릉 같은 경우에는 연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400가구 정도가 사전 청약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새로운 소식 나오면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이어서 나우동인과 토문회에서 지금 고양 창릉 S3블럭 LEC 설계 당선이 되었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에 따르면 지난 13일에 고양 창릉 S3블럭 공동주택 현상 설계 공모에서 나우동인 건축사무소하고 토문 건축사무소에서 컨소시엄이 당선작을 냈는데 여기에 설계 용역비가 62억 2,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청년 원가주택을 그래도 나름 인지도가 있는 건축사 사무실에서 일단 컨소시엄 당선작을 냈기 때문에 제가 물론 조감도라든지 어떻게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일단 이런 것도 새로운 소식 나오게 되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뉴스원의 박대준 기자님의 기사 한준호 의원님의 3기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에서 수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하는데 창릉지구 등 과밀 억제권에도 첨단 산업 육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 을 한준호 의원께서 3기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내용으로 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합니다. 이 법률안이 어떤 거냐면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3기 신도시가 조성 중인 가운데 1기, 2기 신도시가 베드타운화 된 것과 달리 3기 신도시는 자족 기능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인데 안타깝게도 이제 창릉지구에 위치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가밀 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으로 해서 중첩 규제가 아직 많이 되어 있어서 공업지역이 전체의 0.06%에 불과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창릉 신도시에 활용 가능한 공업지역 66,000제곱미터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판교처럼 되려고 하면 이런 것들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산입법 관련해가지고 도시 첨단 산업 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이번에 마련해서 대표 발의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고양 창릉 지구 등 과밀 억제권역으로 지정된 3기 신도시 내에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뭐 드론 산업이라든지 여러 첨단 산업의 육성과 또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이런 산업들도 창릉에 들어올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오늘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감사 스마일 이야기 드린 3기 신도시가 베드타운이 아닌 완전 자족도시, 고양시가 또 완전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4가지 정도를 오늘 말씀드렸는데 물 한 잔만 마시고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짧게 이야기 드린다고 하지만 10분이 또 넘어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A4블럭이라든지 SO, SU, 그 다음에 S1, S4블럭 당첨되신 분들은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S3이라든지 또 올 하반기에 B5라든지 S11블럭을 청약을 갖다가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꼭 당첨돼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제 방송 들으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청약도 준비하고 꼼꼼하게 체크하는 사람이 당첨될 수 있습니다. 운으로 당첨되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운보다는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창릉 3기 신도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지금 개발이 들어가니까 먼저 내가 좀 빨리 입주를 갖다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1단계 쪽에 있는 아파트를 갖다가 주목하시고 그래도 나는 창릉을 갖다가 좀 보고 창릉역 주변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2단계 개발한 곳으로 지금 포커스를 맞추시고 나는 좀 늦게라도 들어가겠다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3단계 쪽으로 해가지고 아파트라든지 또 부지를 갖다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도 이제 이 사진을 저희 찐팬분이 보내주셔가지고 알게 됐는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갈 거라고는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방송에다가는 이런 이야기를 처음으로 좀 들었는데 일단 창릉 3기 신도시도 은평 뉴타운에 있는 1지구, 2지구, 3지구처럼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러니까 착공도 먼저 1단계가 먼저 들어갈 것 같고요. 2단계도 1단계 끝나고 나면 2단계, 3단계 이렇게 지금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 이번에 사전 청약하는 단지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1단계 쪽에 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단계 쪽에 있는 B5라든지 S11블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입주가 좀 늦어질 수도 있다라고 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S10블럭도 많이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새로운 소식 나오게 되면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S3블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감사스마일 또 애청자분이 S3블럭에 대해서 또 많은 이것도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했는데 이번에 이제 컨소시엄에서
나우동인 컨소시엄에서 지금 당선을 했고, 저는 일단 이 세대수가 상당히 마음에 들고, 그리고 60제곱 이하의 55, 59 타입에서 59 타입이 주력 평수가 되다 보니까, 일단은 청년이라든지 또 요즘에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도 3인 가족, 많아야 4인 가족이다 보니까 어린 자녀들하고는 59 타입에 충분히 거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제 역세권 첫집 S3블럭에 제 방송을 들으시는 무주택자분들 중에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 중에서는 S3블럭 꼭 도전하시라는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 새로운 소식 나오게 되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감사스마일은 창릉 3기 신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릉 3기 신도시를 갖다 준비하고 있고 또 저의 또 목표는 창릉 3기 신도시에서 또 내 집 마련 포함해가지고 또 부동산을 갖다가 하는 게 제 목표인데 어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용산도 상당히 끌리긴 한데 그래도 저는 고양시가 더 좋다는 말씀 드립니다. 뭐 때에 따라 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서울로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서울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창릉으로 오지 않을까. 지금 제가 여기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에 있는 모습과 제가 처음에 이제 은평뉴타운을 개발되는 것도 보고 삼성도 개발되는 것 보고 원흥지구도 개발되는 것 보고 지축지구도 개발되는 것 보고 향동지구, 작은지구 다 개발되기 전의 모습과 개발 중의 모습, 개발 후의 모습을 보다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 정말 개발을 하고 나면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특히 이제 저는 창릉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하남 교산이라든지 남양주 왕숙이라든지 인천 계양이라든지 부천 대장도 물론 좋은 곳이긴 하지만 서울의 물리적 거리가 너무너무 가깝고 그리고 여기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평지예요. 평지에 있고 또 북한산과 창릉천 그러니까 창릉천에서 북한산이 조망이 됩니다. 이런 곳이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릉에 정말 한번 와서 보시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스타필드 고향, 삼성의 자랑 스타필드 고향, 원흥의 자랑 이케아 고향. 근데 삼성과 원흥의 고양시 덕양구에 이케아라든지 그다음에 스타필드가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있는 곳이 이제 고양시에 있지만 특히 덕양구에 이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통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일자리라든지 그다음에 생활 편의시설이라든지 또 자연환경까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창릉 3기 신도시. 정말 제가 방송에서 좋다라고 이야기를 갖다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겠지만 지금보다 앞으로 개발이 되면 더더욱 멋진 신도시로 변모할 것이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창릉 3기 신도시 여러 가지 한 4가지 소식을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무튼 창릉 3기 신도시 기다리신 분들 미리미리 준비 잘 하시고 또 창릉 3기 신도시 당첨되신 분들은 마음 편하게 정말 종잣돈 많이 모아놓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도 주말이고요. 감사스마일은 오늘 주말 토요일 축구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정말 오후에는 제가 방송 오후에는 또 새로운 스케줄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다음 주 월요일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창릉 정말 멋진 3기 신도시로 들어오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TV 구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스마일이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